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사흘 연속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서 다양한 업종의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지수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반영을 하면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에 미국 증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반대한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금리 인하 전망은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초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후보지만 현재는 대선 전 금리 인하 조치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인하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11월 대선 이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각종 경제 지표들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돼서 현 집권 세력이 공을 가져간다는 논리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정치적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에 강경하게 제동을 걸 경우 파월 의장이 이를 무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028년까지인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보장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연준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임기를 채우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아울러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최고 경영자를 존경을 한다면서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전기차 확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나는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일론 머스크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매우 비싸고 무겁다면서 이런 전기차에 그들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IRA의 전체나 일부를 폐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직답은 하지 않으면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지 않고 높였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85% 상승 4954, 41000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치. S&P 500 지수 0.64% 상승 5667 또한 사상 최고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해서 18509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0.46% 상승 5804. 미국 증시 다우존스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도 4거래일 만에 최고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오늘의 다우지수 상승폭은 지난해 6월 2일 2.1% 상승 이후 1년 1개월 만에 오늘 1.85% 가장 컸습니다. 저금리 혜택을 더 많이 보는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도 3.5%가 뛰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들 최근의 한 달간의 상승률 한번 보면 다우지수가 5.6% 상승했고 S&P 500이 3.5%, 나스닥 종합지수 3.7%,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SOXX 기준으로 2.3%. 그런데 러셀 2000은 12%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중으로 지금까지 보면 다우지수가 8.6% 상승 중이고 S&P 500이 19.5%. 이제 7개월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벌써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5.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 올랐는데
SOXX ETF 기준으로 41.4% 상승 중이고 러셀 2000이 12.5%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술주가 강세를 주도하던 미국 증시가 경기에 민감한 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금리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소매 판매가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로이터는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6월 미국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은 7,04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이 0.3% 감소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것입니다. 6월 소매 판매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소매 판매 수치도 전달보다 0.3% 증가한 7,045억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미국인의 소비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지탱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 소비가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대하고 있던 경기 연착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의 소비재를 비롯한 다양한 업종의 우량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순환매는 대형 기술주에서 중소형주와 평균적인 주식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의 강세를 이끌었었던 기술주들, 빅테크주들에서 산업주로 순환매가 지속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보합에 그친 점도 금리 인하와 골디락스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 수치 0.2% 하락과 비교하면 6월 수입 물가는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5월 수치는 기존 0.4% 하락에서 0.2% 하락으로 조정됐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5.5%로 동결할 확률을 0%로 반영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9월 금리 동결 확률이 27%에 달했었습니다. 또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연말까지 0.25% 2회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3회 인하 확률도 50%까지 올렸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총 5회에서 6회 내려서 금리 목표가 연 4%까지 낮아질 것으로 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난 11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후 금리 인하 기대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9월 인하에 힘이 실리더니 이제는 금리 인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약 5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이어지니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슬슬 9월 인하에 힘이 실리더니 이제는 금리 인하를 더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준이 금리 방향 전환에 시간을 너무 오래 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리 조정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 선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날 보고서에서 9월 인하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이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탄탄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금리 인하 이유가 분명하다면 왜 7주를 더 기다려야 하냐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도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증시 마감 무렵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연 4.16%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